어머니, 당신의 따뜻한 손맛이 그립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밑반찬, 씹을수록 고소한 맛, 쫄깃하고 담백한 맛, 순심이 흑염소. 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대전광역시 5개 구청장 릴레이 초청 대담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는 대덕구청장 박수범 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덕 구민과 대전 시민들에게 인사부터 한번 해주시죠. 예, 대덕 구민 그리고 대전 시민 또 DT뉴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덕구청장 박수범입니다. 민선 6기가 지난 작년 7월 1일 시작해서 7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2015년은 민선 6기의 실질적인 원년이라 생각하고 각종 공약 사업이나 대덕구 민선 6기를 끌어갈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대덕구에 사시면서 함께 행복을 느끼는 그런 구민이 되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 대덕구 소개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 대덕하면 사실은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세계적인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거든요. 대덕 연구단지 뭐 이렇게 그렇죠. 가지고. 그래서 물론 이제 기초지자체하고 위치는 행정구역은 틀립니다만, 알았습니다. 대덕구의 자랑거리, 대덕구의 특징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대덕구 하면 우리 대전의 동북부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다른 대덕구 5개구 중에 금강과 대청댐을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자치구이며, 또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유명한 황토길을 가지고 있는 개족산이 함께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대전의 산업의 젖줄인 1, 2, 3, 4 산업단지가 자리하고 있음으로 해서 6, 70년대에 그 어려웠던 우리 대전 경제를 책임졌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다소 어려운 점은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 대덕구가 그동안 대전의 젖줄 역할을 했던, 그런 산업의 젖줄 역할을 했던 그런 자치구인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대덕구가 사실 대전시의 경제적 기반이 됐고, 그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도 하시고 이바지한 점도 많습니다만, 아직 대덕구 그러면 그 이름하고는 조금 틀리게 뭔가 좀 낙후된 것 같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지역 같고,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대덕 산단 뭐 지금 재생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대덕구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청 호반이라든지 또 금강, 또 개족산이라든지 이런 또 아주 환경적으로 우수한 그런 그 자원을 보유하고 계신데, 대덕구가 갖고 계신 그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그러한 특성과 자연 환경적인 특성이 잘 버무려진다고 하면 대덕구의 미래가 또 밝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약점도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대덕구의 미래 성장 요인, 또 약점 뭐 이런 걸 한번 아시는 걸 말씀해 주신다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 70년대에 조성된 1, 2 산업단지가 지금은 이제 많이 낙후가 돼서 재생사업의 대상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대덕구 하면 그동안 물론 대전시의 원도심 자치구와 신도심 자치구 두 개로 나눈다고 한다면 중구, 동구와 함께
대덕구도 그 낙후된 그 원도심 쪽에 해당되는 그런 자치구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우리 대덕구는 원도심에도 포함되지 못했던 항상 어찌 보면 변방만을 이렇게 돌았던 그런 자치구였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 2산업단지가 우리 대전의 그 자치구 중에 위치한 곳으로서 6, 70년대 진짜 어려웠던 그 시대에 대전의 경제의 젖줄 역할을 했던 그런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적절한 시기에 리모델링 내지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고 한다면 좀 나았을 텐데 현재에 와서 그것이 미뤄지다 보니까 가장 큰 이슈가 되어가고 있고요. 또 우리 대덕구가 이 신탄진 지역하고 이쪽 중리 송촌 법동 지역하고 양쪽으로만 개발이 되다 보니까 중간 지점인 연축지구가 상당히 그 낙후가 되고 개발에서 소외되다 보니까 대덕구 내에서도 균형 발전을 다시 얘기할 시기가 지금 돼가고 있고 발전 기회 요인으로 본다면 다른 자치구에서 갖지 못한 금관과 대청댐 그리고 대족선 황토길 이러한 부분들이 관광 벨트화, 관광 자원화된다면 그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치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벨트화를 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딱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탄약창입니다. 탄약창이 그 목을 조이고 있는 형태로 있어서 장기적인 과제로 탄약창 이전이 돼야지 그런 관광 자원화, 벨트화가 가능하리라고 보이기 때문에 가장 큰 현안 문제 중에 하나도 또 탄약창 이전도 함께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뭐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지만 항상 어떤 기회 요인도 있고 예. 또 위협 요인도 동시에 또 갖고 그렇죠. 계시네요. 예, 예. 그 탄약창 하면 장동 지역의 탄약창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 지역도 그 민원도 상당히 많고 지금 어느 단계까지 접근이 돼 있어요? 이 장동 탄약창 하면 이제 1950년대에 조성되었습니다. 미군 탄약창으로 이제 미군 부대로 이렇게 시작이 돼서 지금은 미군은 다 떠났지만 아직도 그 공역 구역으로 지금 포함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약 50여 년간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고 또 전혀 개발이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민선 6기에 탄약창 이전이 가능하지 않다면 탄약창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장동과 용호동을 잇는 그런 도로 확보만이라도 차폐도로 형태로 한다고 한다면 보안상의 문제도 좀 덜할 테니까 그런 형태만이라도 이루어진다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관광 벨트화 또는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숨통이 트이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절차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워낙 국가 안위시설이라는 그런 명제하에 국방부에서 아직 뭐 어떤 언로를 또는 접근을 쉽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범 청장께서는 대덕구하고 인연이 깊으시죠? 그렇죠. 대덕구에서 얼마나 사셨어요? 한 32년 정도 살았습니다. 예. 제가 이제 군 전역하고 첫 발을 내디딘 것이 이제 중리동이고 대덕구 또 처음 생활을 하게 된 것도 중리동이고 그래서 제 인생의 반 이상을 뭐 대덕구에서 거주를 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뭐 완전 토박이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반토박이 정도는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 보면 이제 뭐 지역에서 거의 원주민 형태를 띠고 있다고 봐도 뭐 과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우리 박수범 청장께서는 이제 선출직 시의원을 하셨었죠? 네, 네, 그 그렇습니다. 중간에 이제 좌절이 있으셨죠? 낙선의 고통을 예. 겪으시고 어찌 보면 이제 구청장으로서 다시 우뚝 쓰신 그런 그 독특한 경력의 소유자이시기도 한데 이제 평소에
좌우명이라고 할까? 아니면 이상적인 모델로 꼽는 어떤 유형의 리더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흔히 이제 군대 용어로 뭐 지장, 용장, 덕장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리더십이 가장 닮고 싶은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덕장을 지향합니다. 뭐 덕장은 되지는 못하고 제가 이 선출직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이제 98년도에 처음 기초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대덕구 의회와 인연을 가졌고요. 그 다음 2002년도에 또 재선이 돼서 대덕구의 의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 2006년도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시의회에 입성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3선을 쭉 해오다 보니까 뭐 흔히 표현하는 승승장구라고 표현도 할 수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의회 활동을 하면서 나름 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또 누가 봐도 떳떳한 그런 지역의 그 대표자로서 이렇게 가기를 바래왔고요. 리더십 하면 이제 덕장을 지향하면서 서번트 리더십을 저는 항상 강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그러므로 해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닌 함께 가는 그러면서 덕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덕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혼자 뭐 우리 아프리카 속담에도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그런 말과 같이 함께 이렇게 주민과 함께 어우러져가면서 구정도 그렇게 펼치고 의정도 그렇게 펼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흔히들 좌절의 시기가 있어서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더 큰 도약의 기반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우리 청장님 입장에서는 그 시기에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뭐 자꾸 아픈 얘기를 제가 건드린 것 같지만. 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빵 맛을 모른다고 그런 말도 있듯이 이 선출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선과 낙선은 흔히 표현하는 천당과 지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와 전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암담하죠. 뭐 몇 개월 동안은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그런 고통과 심적인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다시는 이 길로 오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오히려 더 편안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더 큰 결실을 찾아 나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좋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선출직이 한 번 정도 낙선한다는 것은 상당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되고 또 어려운 계층을 살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번쯤의 낙선도 필요하다.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하긴 하지만 그 시기에는 상당히 많은 고통과 뭐 혼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이제 우리 박수범 청장을 이렇게 뵐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얼굴이 항상 편안하셔요. 웃음이 만면 가득하시고 뭐 그런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또 얼굴 표정도 따라서 표현되는 것 같고요. 이제 대덕구가 사실은 대전의 가장 대표적인 자치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대덕 연구단지에 빗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름은 엉뚱한 지명이 돼버렸거든요. 네, 대덕구에 그렇죠. 대덕 연구단지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묘한 모순이기도 한데 이런 점도 언젠가는 바로 잡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봅니다. 이제 대덕 연구단지가 조성이 될 때는 그때 우리 이제 대전이 대덕군으로 대전 외곽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유성 쪽도 대덕군의 한
부속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덕연구단지 그 명칭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1989년도에 이제 대전시로 대전광역시가 만들어지면서 대덕구가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그런 명칭들이 이제 혼재해 있는 상황인데, 뭐 우리 지역이 아닌 뭐 제주도나 뭐 경상도 또 호남 쪽을 가면 대덕구라고 하면 상당히 그 수준이 높고 생활 환경이라든지 또는 산업 환경이 좋은 자치구로 알고 있는데, 실상을 알고 보면 그때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덕구의 명칭이라든지 또는 대덕연구단지 명칭이 뭔가 분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예. 왜 사람도 이름값을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지만 이런 얘기도 있고, 대덕의 이름에 걸맞는 비약적인 발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덕구는 원도심다운 영화나 대접도 받아보지 못한 채 그렇죠. 또 다시 도시 재생 지역, 낙후 지역으로 꼽히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대덕구가 발전하려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구상도 있으셔야 되겠지만, 이제 가장 그 구민들이 수건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도시철도 2호선에서 배제됐던 부분. 근데 그것이 새로운 시장과 함께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 수정이 있으면서 뭐 스마트 노선 이런 식으로 네. 반영이 됐죠, 일부. 네. 뭐 그런 소외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구청장으로서. 네, 아직 예.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예. 우리 대덕구는 도시철도 1호선에서는 완전 배제가 되었었고요. 물론 1호선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었으리라고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구민은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또한 2호선이 X축이 아닌 순환선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오정동과 중이동을 거쳐가는 순환선이 2.7km만 이렇게 지나가는 노선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선 5기에 우리 대덕구민들이 상당한 상실감과 시에 대한 섭섭함이 여러 가지로 표출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낙후, 소외라는 표현들을 많이 써왔는데, 마침 이제 민선 6기가 되면서 권순택 시장님께서 12월 4일 도시철도 2호선을 결정하면서 스마트 트램 형태의 5km 정도의 시범 노선을 만들겠다 하는 것을 대덕구를 언급하면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덕구민들에게는 큰 기대를 거는 그런 노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이전에 10월 17일 제가 권순택 시장님을 단독 면담을 통해서 사전에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우리 대덕구민들의 역량을 결집해 드릴 테니 2호선의 그 지선 형태의 그 노선을 대덕구를 위해서 협조를 해달라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려서, 그때 당시에 공감대를 이룬 결과가 12월 4일 날 스마트 트램 형태의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완전 확정된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동안에 소외됐던 그런 대덕의 민심을 어우르기 위해서 스마트 트램을 생각하고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우리 대덕구민들에게는 희망이고 미래의 비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권순택 시장께서 스마트 트램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덕구의 회덕역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이 만들어진다면, 그동안 우리 대덕구민들이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에서 상실감과 소외된 감을 느꼈던 부분을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현재 이제 예타 신청 중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함께 어우러져서 건설이 된다면, 또 대덕구가 그동안 소외되고 도시철도 2호선에서 1호선에서 상실감을 가졌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치유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우리 대덕구민들도 함께 모든 역량을 모아서 대전시 정책에 협조할 생각입니다. 청장님께서는 대덕구의 구정 전반에 걸쳐서 네. 머릿속에 이게 다 입력이 되신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아마 저 직원분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수십 페이지 되는 걸 갖고 오셨는데 한 번도 안 돌쳐보시고 그냥 질문에 즉각 답변을 해주시네요. 머리가 나빠서 이거 예,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대덕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낙후돼 있다.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성장 계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뭐 청장님께서도 동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도시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활성화가 돼야 되지만 사회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문화나 관광도 따라야 되고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도시가 발전해야 이제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덕구 같은 경우 사실은 뭐 그동안 뚜렷한 그 활성화 방안이라고 할까 도시 재생 정책 같은 것이 저는 뭐 있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것이 가시적으로는 그렇죠. 예, 보여진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누구보다도 대덕구의 현안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잘 인식하고 계시는 이제 새로운 구청장이 오셔서 이제 구민들의 기대도 큰 것 같은데 대덕구의 활성화 정책이라고 할까 이런 사례를 좀 몇 가지 들어주신다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대덕구에 그동안 이제 재생 사업 또 재건축 사업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표도 됐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반을 조성하는 기반 시설이 첫째 돼야 되겠기에 지금 이제 산업단지를 통하는 평성수련원에서 대화동으로 연결하는 그런 다리 건설이라든지 그동안 대덕구가 대전시에 어떤 변방에 있으면서 갑천과 이 다리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동안 꼭 마치 선과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한남대교를 비롯한 여러 이제 거기는 건설이 됐고 또 평성수련원에서 대화동으로 연결하는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다리가 건설되고 또 신문교라고 그 신대동에서 문지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다리들이 연결되면 첫째 이제 그 도시 기반 시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재생 사업에도 한층 앞당겨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일들이 아직 이제 지금 계획대로 진행은 되고 있지만 다소 더딘 부분이 있어서 도심 재생 사업도 지금 제대로 펼쳐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찌 보면 이제 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까도 제가 언급했다시피 대덕구 내에서도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점점 인구가 지금 빠져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 전략으로 지금 중간 부분인 연축지구를 행정타운 및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인구 유입도 시키고 또 앞으로 건설될 해덕 IC와 연계도 되고 또 동부 외곽도로도 연결이 됨으로 해서 그 기반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연축지구의 개발과 또 장동 탄약창 이전 뭐 이런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동안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대전의 원도심도 아니고 신도심도 아닌 변방으로서 계속 남았던 그런 부분들 소외됐던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희망으로 이렇게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이뤄내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과 또 대전시 상생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도 그 계획을 펼쳐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구청장께서는 연축지구 개발 사업을 구청장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걸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해하기가 더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뭐 설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선 5기에 사실은 그쪽 지역을 주거와 행정 뭐 이렇게 복합 타운으로 개발하고자 고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고시 기한이 5년이 지남으로 해서 그린벨트 해제라는 그런 우리 자치구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다시 이제 그 해제를 했고 다시 이제 지정을 해서 해야 되겠는데 그런 사항들은 대전 시장님과 국토부에서 이제 그 행정 절차를 협조를 해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또 사업 시행자도 공기업 내지는 우리 도시공사 뭐 이런 부분들에서 같이 함께 거들어줘야 될 그런 부분인데 제 임기 내 그 기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어떤 행정 절차만이라도 다시 확정이 된다면 발전 전략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장기적인 과제로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일이 오래 걸리는 그런 사업이라서 공약은 했지만 임기 내에 뭐 지켜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기반을 만든다는데 그것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또 민선 7기가 되더라도 그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우리 대덕구가 계속 쇠퇴하는 자치구가 아닌 발전 전략을 가지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자치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도시재생이나 도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 확충도 필요하고 또 경제적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것도 뭐 당연합니다만 그렇죠. 이 낙후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보면 주민들이 패배감에 젖어 있다든지 네. 뭔가 좀 좌절감에 빠져 있다든지 뭐 이런 행태를 많이 보이고 계셔요. 그렇죠. 그래서 성장하는 도시는 주민들의 모습에서 활기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도시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주민들이 주도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도시 재생 사업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 대덕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 활성화 전략에도 주민들 참여를 일정 부분 보장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신탄진 지역 또 우리 회덕 지역 또 이제 대화 오정 지역 이렇게 뭐 3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재개발을 하려고 하더라도 경제성이 우선 담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성이 조금 이제 처지다 보니까 사업이 좀 앞으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정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앞으로 이제 뭐 현지 개량 방식이라도 도입을 해서 많은 물론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뭐 현재의 상황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숨통을 틔워줘야 되겠는데 어떤 개발 전략이 경제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묶어놓고 지금 계속 규제를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또한 LH공사나 우리 대전 도시공사 이런 공적인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줘야 되는데 차일피일 뭐 물론 내부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뭐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지역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희망을 갖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론 도시 서민들이 살면서 꼭 고층 아파트고 뭐 이런 것이 행복도를 높이는 건 아니겠지만 어찌 보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 자꾸 선행이 돼야 되는데 계속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과 또 중앙정부 또 대전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있고 또 함께 권해를 하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예. 최근 중앙정치 무대에서도 정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지 않느냐에 대한 그 시비가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금 한참 네. 공방전이 치열한데요. 이제 기초지자체의 주요 행정 중에 하나가 복지 그렇죠. 행정이라고 할 수 예, 있는데 복지 예산이 한 60% 이상이 된다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 자치구만 해도 작년까지 52%였습니다. 예. 근데 올해는 55%로 이제 3% 정도가 증가하는데 이런 추세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겁니다. 자치구의 재정이 열악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복지비 분담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모든 약속이나 공약은 제시해 놓고 결국은 자치구에서 부담을 안아야 되는 또
그 자치구에서 부담을 안 하려고 하더라도 인근 자치구에서 그런 이행을 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 재정에 가장 압박을 받게 하는 요인이 우리 복지 재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제 개편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광역시 자치구가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중앙정부에서는 아직도 거기에 대한 미온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광역시 자치구, 특히 원도심 내지는 이런 변방에 있는 자치구는 점점 재정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이제 구정을 이행하면서 아끼고 뭐 절약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오지만, 이 복지비용에서 그 정도의 많은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끼는 것만으로 지금 가능하지는 않다. 결국은 세제 개편을 통해서 근본적인 치유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광역시의 자치구의 변방에 있는 자치구의 재정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뭐 거의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업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이 비예산으로 통해서 하는 사업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상사업비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구비가 포함되지 않는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공모사업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주민들에게도 꼭 구청이나 시청에서 뭐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활동보다는 스스로 우러나서 할 수 있는 자원봉사 형태 또는 뭐 잘 방검 뭐 이런 형태의 사업들을 많이 펼침으로 해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궁여지책으로 꾸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뭐 대덕구 공무원 월급 말씀하셨는데 본 예산에 몇 월까지 다 줄 수 있나요? 네. 금년 12월까지 예산 책정하셨어요? 본 예산? 다 못했습니다. 해마다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인데 이런 필수 비용은 사실은 예산에 다 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대덕구민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 해에 쓰려고 이렇게 보면 공무원 월급을 다 못 주는 한 40억이 부족한 그런 형태의 상황이 이제 점점 더 그 갭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점점 더 열악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솔선해서 봉사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을 많이 이제 구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 또 국시비만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 또는 상사업비를 통해서 그런 주민의 그 아픈 곳을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구청장께서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살아오셨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98년부터 네. 정치에 뭐 입문하셨으니까 가족들하고의 시간은 많이 좀 내시나요? 어떠세요? 가장 이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의 애환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가족하고의 그 추억이 없다는 거죠. 밖으로만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뭐 가정적인 얘기를 잠깐 하면 일남 이녀를 제가 설아의 자녀를 갖고 있는데 그 자녀들하고의 그 어떤 즐거웠던 추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찌 보면 우리가 평범한 가장으로서 살아간다면 저녁이 있는 삶 또는 가정이 있는 삶 이런 것이 같이 병행 추진돼야 되는데 다 가질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포기하는 상태. 그래서 항상 가족들에게 미안한 것이 바로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수시로 뭐 집에 있는 시간보다는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까 가족과의 그 교감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쉬움도 좀 있으실 그렇죠. 테고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대덕구가 뭐 낙후 지역이다, 소외 지역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십니다만은 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자연 생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 대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청호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강이 있고요, 또 개족산이 있고, 어찌 보면 대덕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자연을 잘 활용한다면 대덕구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최근 들어 저희가 물질적으로는 많이 넉넉해졌지만 정신적으로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을 앞장세우는 이기적인 행태, 그렇죠. 뭐 이런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덕은 어려운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대청 500리길이라든지 개족산이라든지 금강을 활용한 여러 가지 문화 예술 뭐 정책 같은 것도 구상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민선 6기 구청장으로 취임하고 가장 먼저 주창했던 것이 우리 앞으로 소해낙후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 우리 대덕도 희망과 미래 비전이 있는 도시로 함께 만들어가자 하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금강을 이용한 뭐 여러 가지 대청 500리길, 대청댐, 또 폐 시스탑을 이용한 로하스타워 1, 2가 있고요. 또 이제 앞으로 곧바로 개장될 여수로 댐에 조성되어 있는 가족공원, 거기를 통해서 오토캠핑장도 50면 정도 만들어져 있고, 또 그 풋살장도 2면이 만들어져 있어서 체육과 여가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 날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경제적인 부 또는 건물의 높이 뭐 이런 부분들이 행복의 척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지금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희망과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또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가장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을 갖고 희망을 갖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은 것에서도 감사를 하고 그런 기반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올 초에 연두방문을 하면서도, 동연두 방문을 하면서도 득도다조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맹자께서 말씀하신 건데, 여기에서 도는 이제 뭐 도를 닦는 것이 아닌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행복이나 또는 어떤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합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꼭 경제적인 척도로 볼 것이 아닌 주변과 나눔과 배려, 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 생활한다면 희망도 가질 수 있고 미래 비전도 가질 수 있고, 또 몇 번 표현을 했습니다만 5개 자치구 중에 자연환경을 가장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대덕구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반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발전 전략을 펼쳐나간다면 그 어느 것보다도 뭐 힐링 공간도 많이 있고 휴식 공간도 가장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여가를 편안하고 또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자치구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꼭 원도심, 또 신도심, 뭐 변방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도 주변과 함께 잘 어우러지는, 이웃과 함께 통하는, 소통이 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간다면 얼마든지 희망과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대덕구야말로 미래의 땅, 약속의 땅, 이런 기대를 가져도 좋을 것 같다. 뭐 구청장 뜻대로 또 구청장님이 계신 한 대덕 구민들이 바람도 이루어질 것이다.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이제 대덕구는 의회하고의 관계가 유독 조용하셔요. 다른데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5개 자치구 중에서 심심찮게 언론에 뭐 의회와의 갈등설이라든지 마찰 뭐 이런 모습이 언론에 비춰지는데, 대덕구만 유독 조용한데 어떤 뭐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새누리당이 다수당인가요? 아닙니다. 예. 여소야대입니다. 아, 그래서 예. 뭐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지방 정치를 하면서 상대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싸울 부분도 타협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98년도부터 구의회 의정활동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단체장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초부터 이제 다 거쳐서 이 자리까지 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 여소야대로 5대4로 새정치연합이 5분이고 우리 새누리당이 4분입니다. 그래서 원구성부터 다수당을 우선 인정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구성부터 원만이 됐고, 구청장인 제가 또 그 의회 출신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를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어느 자치구보다 원만하게 잘 가고 있고, 앞으로도 민선 6기 동안 뭐 그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일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조용해서 문제라고 그러던데 뭐 그건 이제 농담이겠고요. 그래서 당초부터 제가 원구성 때부터 의회와의 그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구정 방향을 이렇게 펼쳐나갈 테니 우리 서로 협조하면서 하자.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의 싸움이 아니고 지역 발전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해 나간다면 대도구민들이 박수를 칠 테고, 모든 자치구에 또는 모든 의회에 롤모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사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 과정에 있다 보니까 아마도 앞으로도 그런 상황을 계속 이어져 가리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지향하는 그런 어쨌든 정치적인 방향이 서로 상생하고 협조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의회의 기본적인 임무 중에 하나가 감시와 견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바탕에 대화 소통을 전제로 해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지고, 그런다고 하면 이제 지금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지역 발전이나 주민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그 좋은 방안이 모색되고 추진이 될 것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대의회관은 확실하시고만요. 네, 예. 예. 의회관뿐만이 아니고 대주민관도 저는 가장 소통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소통을 통한 화합, 또 그럼으로 인해서 행정이 전과 같지 않게 전에 뭐 군림하는 행정이었었다면 이제 섬기는 행정으로 가자. 그럼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도 희망을 꿈꾸고 있고 또 미래 비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치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요즘 흔히 뭐 가장 많이 활용하는 SNS를 통해서 전 국민과 또 공무원과 의회와 소통을 가장 제1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덕구 전국의 소통 제1번지 자치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동 또 자생단체 우리 구청 직원 다 밴드라는 그런 소통 기구를 통해서 하나로 지금 통합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뭐 대외적으로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고 의회와의 관계도 원만하시고, 이제 중요한 건 내부 구성원들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방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공무원 인사 원칙을 한마디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가 있나요? 우선은 이제 인사 관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동안 우리 대덕구 하면 너무 이제 그 시와 또는 타 단체와 인사 교류가 별로 없어서 마치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흔한 표현으로 대덕군이라는 표현도 제가 들었고, 그래서 많은 교류를 통해서 일단 인적 그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 이제 첫째 그 기반이 되면 많은 우수한 자원들이 오고, 또 우리 대덕구의 자원이 다른 자치구에 가서 많은 경험을 하고 다시 오고,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인사 원칙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아, 그 인사 괜찮았어, 제대로 되는 거야, 누가 봐도 인정이 돼, 이런 근본을 지켜갖고 갈 겁니다. 그래서 뭐 물론 그 중에는
발탁 인사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경력 인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절히 조화가 되는, 그리고 내부 직원들이 물론 인사라는 것이 4배수 이내에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좋고 세 사람은 뭐 불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인사, 그리고 공평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인사, 또 저 사람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인사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청탁이나 부탁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불이익으로 갈 겁니다. 네. 예, 좀 공개적으로 청탁 금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대전시와 대덕구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걱정하시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셔요. 아직도.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확실한 소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시는 분이 또 부구청장의 역할일 수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부구청장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부구청장의 역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찌 보면 시에서 가장 우수한 그런 국장급을 이제 영입 내지는 모셔왔고요. 그리고 저보다는 이제 행정의 달인 아니겠어요? 행정으로 바닥부터 이제 시작하신 분이고, 그래서 행정의 많은 부분을 부구청장께 이제 권한을 주고, 또 시와의 교류는 저 또한 시에서 이제 의회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같이 함께 공유를 하면서 시와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되니까 많은 국민 및 시민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을 비롯해서 나머지 4개구 구청장들이 다 새정치민주연합인데 새누리당 혼자 돼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그러길래 저는 그건 오히려 위기가 기회입니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런 부분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것이 지금 현실로 봤을 때 잘 소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권선택 시장께서도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점은 있으시겠지만 새누리당인 구청장 저 하나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제약을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본인도 원치를 않으실 거고요. 저 또한 그런 부분을 원치 않기 때문에 지역 발전이라는 공통 분모 아래 자치단체장이 꼭 당적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지역 발전 그 하나 가지고도 서로 소통하게 된다면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그런 형태로 간다면 불협화음보다는 상생하는 정치를 많이 펴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박수범 청장께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철저한 원칙주의자이신 것 같으네요. 원칙에 충실하자. 뭐 알겠습니다. 이제 임기 중에 나는 이런 일을 꼭 하고 싶다. 있다면 간단하게 한 1분 이내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 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대덕구가 아주 앞으로 나아가려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과 북이 서로 이렇게 호리병 모양으로 그 발전이 되다 보니까 중간 부분인 연축지구 개발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관광 벨트화 또는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탄약창의 어떤 소통할 수 있는 탄약창이 소통의 도구가 됐으면, 또 이전을 할 수 없다면 통로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뭐 우리 국회의원께서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만 해덕 IC 문제 국비에서 50%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된다면 제 임기 중에는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산업단지 재생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만들어지면 장기적인 과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반 이제 앞으로 그런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산업단지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대덕구가 정지환경 면에서는 대전시에서 가장 열악한 자치구죠. 산업단지가 4개의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로부터 그런 우리 대전 경제의 젖줄 역할을 하는 자치구에 특별한 세제 지원 같은 것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실 이 공단에서 발생되는 세수는 다 시로 다 들어가거든요.
대덕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 그래서 흔한 표현으로 산업단지 하나 있는 것보다는 아파트단지 하나 들어있는 것이 우리 구세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대전 시내에서 세제 개편을 통해서 우리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우리 대덕구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시간이 정말 다 돼서 더 기회를 못 드릴 것 같아서 이제 미진한 말씀, 더 하고 싶은 얘기 있다고 하면 인사 말씀하고 같이 섞어서 좀 해주시면. 예. 대덕구민 여러분, 그리고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DT뉴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은 민선 6기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려와 걱정들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대덕구가 소의 낙후라는 그런 자칙으로 많이 인식이 됐던 부분들을 이제 민선 6기에는 말끔하게 씻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망과 미래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자칙으로 만들어 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 기반에는 꼭 경제적인 부분뿐만이 아닌 우리 주민들이, 국민들이 서로 나눔과 배려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됐든 현재의 상황이 급속도로 변할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인 발전과 행복을 꿈꾸기 위해서는 좀 더 지켜보는 여유와 아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 이제 명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의 댁내에 많은 행복과 가정의 화목을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우리 대덕구에 사시는 것이 행복으로 꿈꿀 수 있는 그런 연결다리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 저부터 소통과 또 섬김 또 희망대덕 건설이라는 구정기치 아래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임기를 마치는 날 그래도 구청장 열심히 했다, 우리가 원하는 구청장이었다 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치구로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습니까? 신천식의 이슈2는 오늘은 박수범 대덕구청장과 함께 소통과 대화라는 원칙을 앞장세운 박수범 청장의 철학과 행정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